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산시장 이완섭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전부 고3이죠? 네. 전부 3학년만 온 거죠? 예. 중앙고등학교에서 특강을 한 게 제가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러분들 뵙게 돼서 아주 무척 기쁩니다. 우리 중앙고등학교는 우리 서산의 명문고입니다. 예전부터 우리 서산시청에 공무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도 여러분들 선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정말 많았었는데 갈수록 그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좀 아쉽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떤 그 사회에 진출할 때 공무원으로 이제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우리 시청에 와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도 많이 좀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오늘 진로 특강이라는 제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미 진로와 관련돼서는 다 방향을 잡고 계시리라 믿고 그런 개념보다는 우리 서산과 관련된 얘기 또 시청에서 하는 일 관련 그리고 또 선배로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몇 가지 이런 것들을 좀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은 좀 마음이 좀 편하죠? 다 수능도 끝났고 그 마음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좋아요. 아마도 제 얘기 듣다 보면 졸음이 올 거예요. 졸음이 오면 넋지로 참을 건 아니고 그냥 눈 감고 주무세요. 편하게 옆에 같은 친구들한테 좀 피해만 안 주게 하면 돼요. 기왕이면 눈 뜨고 귀 열고 자면 더 좋겠죠? 자, 여러분들 저 혹시 처음 보는 사람 혹시 있나요? 나 정말 시장 처음 본다. 처음 보는 사람 없어요? 그럼 다 한 번씩 봤나요? 대답들이 없어가지고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저하고 닮았나요? 안 닮았나? 사진이 훨씬 잘생겼지? 내가 가려서 보이나? 이렇게 되는구나. 저는 고향이 해미고 또 해미 중학교 나왔어요. 이제 고등학교는 중앙고등학교 안 나오고 공주로 유학 가가지고 공주고등학교 나왔어요. 여러분들 대학 진학을 하고 또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또 사회로 바로 직업 전선에 나가는 분도 있을 테고 개인적으로 또 어떤 하고자 하는 일도 다양한 방향으로 이렇게 갈 텐데 어떤 일을 하든 또 어떤 곳을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최고 좋은 일이다. 잠깐만 이것 때문에 잘 안 보이지? 됐나? 네, 됐어요. 잘 보이죠? 네. 내가 여기 가면 또 안 되고 여기에 좀 서 있어야 되겠네. 그런 말씀을 좀 먼저 드립니다.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을 거예요. 억지로 원하지도 않는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어쩔 수 없이 한다. 이것도 행복한 일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을 무엇이든지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면 참 좋겠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하다 보면 능률도 안 올라오고 또 재미도 없고 결국은 또 다시 길을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시간이 아깝게 낭비가 됩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자기가 좋아하는 일처럼 그것을 하는 일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공무원이 천직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고 있어요. 원래 꿈은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었는데 지금 제가 선생님 꿈을 이뤘다고 생각하나요? 안 이뤘다고 생각하나요? 칠판 앞에 서서 학생들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었었지만 지금은 그런 일은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라고 하는 이 직책이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되고자 했던 그 꿈을 저는 100% 200%다 이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 풀어가기도 전에 이 중앙고등학교 여러분들의 선배는 우리 서산, 충남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선배를 뒤이어가지고
그런 선배를 앞질러가는 능가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60명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 중에 정말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올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내가 뭐 시험 봐도 점수도 별로 안 나오고 대학도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은데 내가 뭐 되겠어, 이런 생각은 금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 능력이 있고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엄청난 빛을 발하게 될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자신을 믿고 앞을 보면서 힘차게 달려나가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 얘기를 조금 하면 저는 정규대학교를 못 나왔어요.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범대학 시험을 봤는데 잘 떨어졌어. 두 번째 재수했어요. 재수해가지고 또 시험 봤는데 또 떨어졌어. 남을 위해서 양보했어요. 그래서 정규대학을 못 가고 이제 바로 군대를 갔습니다. 군대 복무를 잘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계급이 뭔지 알죠? 5대 장성 중에 하나로 최고 높은 계급으로 제대를 했어요. 어딜까? 어떤 계급일까? 대장보다도 높아. 병장으로 2년 9개월 10일 동안 이렇게 복무를 하고 제대를 하고, 제대하고서 4개월 한 10일 정도 정신없이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학창시절에, 여러분 같은 학창시절에 정말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서울대 수석이라도 갔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가 4개월 10일 동안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건 아니에요. 제대하고 나서 7급 국가직 행정직 공채 시험이 7월 26일 있었는데 내가 2월 12일 날 제대를 했거든. 그리고 이제 여기저기 만나서 인사하고 찾아들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 하겠다라고 본격적으로 시작한 게 4개월 10일 정도 남은 기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81년도인데 그때 합격을 목표로 시작했던 건 아니에요. 워낙 시간도 짧고 그래서 올해는 조금 이렇게 살펴보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라고 시작을 한 것이 한 달 지나고 달포 지나고 2달째 지고 하다 보니까 탄력이 붙어가지고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하루에 잠을 2-3시간밖에 안 잔 것 같아요. 잠자는 시간도 아까웠어요. 화장실에 앉아있는 시간도 아까웠어. 공부를 그렇게 정신없이 미친 듯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한 줄도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4개월 10일 정도 공부하고 7급 공채 시험에 350명 뽑는데 103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합격을 하고 나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일을 맡게 돼가지고 옛날 서류를 찾아봤더니 103등은 맞는데 동점자들 앞에 잔뜩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동점자를 걸러내면 한 70등 정도 했더라고. 그렇게 합격을 했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라는 건 제가 뒤늦게 느꼈는데 집중이다라는 거죠. 집중. 시간이 길다고 좋은 성적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나 재수까지 했었거든. 그런데 그때는 집중을 안 한 거예요. 안광이 지배를 잘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안광이 지배를 잘한다. 그때 공무원 시험 공부할 때 눈 감으면, 눈만 지그시 감으면 몇 페이지에 몇째 줄에 무슨 글씨가 있었고 무슨 그림이 있었던 게 눈에 띄고 할 정도로 완전히 머릿속에 그림처럼 나올 정도 그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야, 이 집중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구나. 진작에 그렇게 공부했으면은 대학도 갔었을 텐데 그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혹시 뭐 도전하고 무슨 시험을 보게 될 때는 집중, 이 말씀만은 제가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공무원이 됐고, 공무원 돼가지고 공무원 사회에서는 대학 나오고 안 나온 사람 차별은 없어요. 그러나 거의 중앙부처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고졸 출신은 그때만 하더라도 몇 명 없었어요. 거의 뭐 대졸이 많고.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방송통신대학에 들어가가지고 5년 동안, 그때는 5년제 했었어요.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가면서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국내 정부 장학금을 받고 거기 들어가서 돈 한 푼 안 내고 연세대 행정대학원을 행정학 석사학위를 땄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박사는 제가 포기를 했죠. 내가 무슨 박사 따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교수할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일만 이렇게 하는 과정에 또 박사 과정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어요. 2007년도에. 그래서 숭실대
IT 정책경영학과 대학원에 또 들어갔는데 다행스럽게도 또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내 자비 안 내고 대학원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열심히 했어요. 3년 만에 공학 박사 학위를 땄습니다. 저는 뭐 한번 하다 보면 집중도를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 그때 습관이 돼가지고 파고들면 집중하는 이런 그 성격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공부, 이거는 집중이다. 이런 답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다. 저를 좀 소개를 했고요. 사진을 좀 잠깐 좀 보세요. 여러 사진이 있죠? 이거는 저를 나타내는 일종의 그런 그 사진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장을 하는 데 있어서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일을 하려면 다양한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모든 경험을 다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사진이 나온 거죠. 그림도 다 제가 직접 그린 거예요. 글씨도 제가 쓴 거고 다리 찢기도 지금도 이렇게 돼요. 허리도 저렇게 되고 색스폰도 불고 하모니카도 불고 갈치 낚시도 가보고 산행도 가보고 연탄 봉사도 해보고 또 벼 배비기 모신기 이런 것도 하고 뭐 다양한 것들을 전부 이렇게 경험을 해보자 해서 했어요. 이런 경험을 특히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2번의 시장을 하고 2018년도에 4년간 이제 좀 쉴 수 있는 기회가 됐었죠. 그때 정말 모든 것을 다 경험을 해봐야 되겠다. 내가 다음에 다시 시장 선거를 또 치러야 될 텐데 그때 만일에 합격 당선이 돼서 들어가게 되면 더 잘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해 노력을 했어요. 2019년도에는 또 내가 박사를 땄던 숭실대학교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1년 동안 초빙 교수로 가가지고 또 2개 학기를 강의도 하면서 공부를 또 많이 하는 기회가 됐어요. 남을 가르친다는 것은 자기가 공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공부하지 않으면 남을 어떻게 가르칩니까? 더군다나 더 똑똑한 사람들이 다 여기 앉아 있는데. 그래서 첫 학기는 리더십의 이론과 실제, 2번째 학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이 관련돼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게 됐습니다. 1년 동안 아주 학생이 돼가지고 초빙 교수지만 학생이 돼가지고 제가 공부를 많이 해서 세상에 앞으로의 갈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많이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이거 뭔가 제가 또 마술도 하고 그랬어요. 마술 한번 볼까요? 신문 찍기 마술 혹시 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여러 가지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술도 여러 개 한 15개 정도는 해요. 저런 신문 찍기 마술도 우리 시민들 앞에서 여러 차례 했고 다양한 그 마술도 제가 배워가지고 유튜브에서 배울 수도 있고 저걸 가르쳐준 김청 마술사님한테 배우고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김교학 교장 선생님이나 또 이런 그 교감 선생님 여러 선생님들 다양한 가르침을 받고 있지만 이런 학교에서 배우는 거 말고 또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질 수 있는 전 마술도 몇 개 정도 해보면 좋겠고 악기도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고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제가 만화 그린 건데 이게 아마 중학교 3에서 고등학교 1학년 그때쯤 막 그래요. 만화를 통째로 그대로 베끼다시피 했어요. 근데 저것을 잊어버렸어. 저거를 잊어버리면 너무 아까운데 이건 이제 제가 지난 시장지에 나와서 쉬는 동안에 수채화를 한번 그려보려고 수채화는 안 그려봤기 때문에 최초 그려봤던 거고 밤송이도 그려보고 파도도 그려보고 이런 장독대도 그려보고 취미생활로 이렇게 좀 해보고 그랬어요.
이제 색소폰도 보니까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2020년 3월 달이네. 그 정도만 보고요. 여러분들도 악기 하나 정도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모니카를 불든지 뭐 기타를 치든지 이런 색소폰을 좀 하든지 또 이거 뭐죠 이렇게 부는 것도 여러분들 흉내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나보다 젊다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얼마 전에 한 거예요. 저거 흉내내면 안 돼. 큰일 나. 저런 것도 한 20개까지는 해요. 지금도. 그래서 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서산에 대해서 조금 얘기 좀 해야 돼요. 우리 서산에 오랫동안 살면서도 우리 서산이 어떤 지역인지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우리 서산하면 어떤 선입견,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서산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뭘 것 같아요? 해가 진다, 어리굴젓, 뭐 이런 시골, 동네, 이런 인식, 이런 것도 좀 떠올릴 수 있죠. 또 조미미 가수의 서산 갯마을, 이런 노래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산하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서쪽에 있는 거니까 해가 지는 곳이다. 또 해변가 그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지구촌 세상이죠. 우리나라 지도만 놓고 보면 안 되겠지. 지구본을 놓고 보면 우리 서산 반대쪽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쪽이 어느 나라예요? 중국이죠. 중국에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어느 쪽이에요? 독도나 울릉도 그쪽보다 더 가까운 동쪽이 맞죠? 그래서 어디서 바라보느냐의 관점의 차이다. 기왕이면 우리 서산이 해가 진다는 이런 이미지, 뭔가 기력이 쇠하고 뭔가 스물스물 사라지고 역동성과는 전혀 거리가 먼 이런 이미지보다는 상승하는, 도약하는, 발전하는, 나아지는, 좋아지는 이런 이미지가 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해 지는 서산을 역발상으로 해 뜨는 서산을 하고 캐치프레이즈를, 슬로건을 갖게 된 거예요. 해가 지는 곳, 그런 이미지를 갖는 곳에 여러분들이 만일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인이다, 뭔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여러분들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곳에 투자할 생각이 안 들겠죠? 뭔가 역동적인 이미지, 발전하는 이미지, 잘 될 것 같은 이미지, 뭐 이런 다이나믹한 이미지를 갖는 곳에 내가 피 같은 돈을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거 선입견 이런 것을 깨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해서 제가 시장에 처음 나올 때 썼던 게 해 뜨는 서산이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산이라고 한자 쓸 줄 알죠, 여러분들? 아마도 한자 공부를 잘 안 해서 우리 학생들이 한자를 많이 모를 수도 있을 텐데 자기 이름 정도는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서산이라고 하는 곳,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산은 아마 쓸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상서로울 서자, 상서롭다. 복되고 길하고 좋다. 아주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가진 게 이 상서로울 서자예요. 이걸 파자를 해보면 임금왕 면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몇 산자가 있고 여기 몇 산자가 있고 두 개를 갖다 합치면 날출자가 돼요. 그 다음에 이건 어조사이자, 말리을 이자인데 풀이할 때 뭐뭐의, 뭐뭐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거 해석이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 나오는 곳. 우리 서산의 이 지명의 의미가 왕이 나오는 땅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대통령이 나오는 그런 땅이다. 이런 의미로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 서산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으뜸이고 최고다.
그렇게 좋은 땅이다 이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도 최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산에 육종마늘, 생강, 달래, 감태, 어리굴젓 뭐 등등 먹거리도 최고 아니에요? 뜸부기와 함께 자란 쌀, 또 서산 한우. 서산 한우는 엄청난 우리의 자랑거리예요. 한국소의 아버지 소는 서산소. 전국의 우량 한우가 이 정액이 우리 서산에서 98%가 공급이 되고 있어요. 이 서산 한우가 우리 여러분들 목장 가본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산 한우 목장 있죠? 거기에 시수소가 있어요. 평균 100마리 정도를 계속 유지하는데 어떤 때는 뭐 89마리, 90마리, 95마리 왔다 갔다 하지만 그 100마리 정도 수준을 시수소가 있어요. 그 소는 15억짜리, 20억짜리 그런 소들이에요. 거기서 나오는 그 소들이 그 정액을 전국에 98%가 공급이 되는 우리 서산이 그런 곳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가 된다. 우리 서산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 최고 누가 있을까? 누가 있을까? 안견 들어봤죠? 지곡 출신이에요. 몽유도원도. 청춘예찬 민태원 우리 서산 출신이에요. 윤석중 동요 동시 아주 아동문학가. 윤석중 선생은 서산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우리 서산 율목리에서 그 아버지가 사시고 또 아들 장남도 율목리에서 또 탄생이 되고 하면서 거의 우리 서산서 살다시피 했어요. 우리 서산과 인연을 맺으면 그렇게 최고가 되고 으뜸이 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 5,100만 명은 우리 서산과 다 인연이 있어. 우리 서산과 인연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증명을 해볼까? 여러분들 돈 10,000원짜리는 다 쓰죠? 돈 10,000원짜리 뒷면을 보면 지금 있는 사람은 꺼내서 봐도 되는데 뒷면에 보면 점이 이렇게 연결된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천상열차 분야 지도라고 하는 세계에서 2번째 오래된 천문도예요. 그럼 우리 돈 10,000원짜리 다 쓰고 있으니까 우리 서산에 출신 그 만든 천문학자가 누구냐? 조선 태조 당시에 금원 류방택 선생이에요. 여러분들 인지 가다 보면 과학관 거기 들어가서 봤죠? 유방택 과학관 아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그 유방택 선생이 바로 우리 인지면 출신이고 그분이 전 세계에서 2번째로 오래된 천상열차 분야지도 천문도를 만드신 분이고 그 천문도가 바로 우리 10,000원짜리 뒷면에 새겨져 있다 이거예요.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이렇게 별을 연결해서 1467개의 별을 연결해 가지고 283개의 별자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하는 천문도인데 국보 228호예요. 그래서 그런 최고를 배출하는 곳이 우리 또 서산이다. 이순신 장군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 없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우리 서산과 인연이 있잖아요. 우리 서산에서 태어나진 않았지만 해미읍성에서 1579년 10개월간 초급장교로 35살 때 그때 10개월간 근무를 했어요. 우리 서산과 이렇게 인연을 맞으면 최고 영웅이 되고 성웅이 되는 거지. 그래서 거북선을 만들었잖아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우리 해미읍성에서 초급장교 시절에 그렇게 병기도 만지고 여러 가지 그런 병기에 대한 지식 이런 것들이 함양이 돼가지고 나중에 거북선도 만들었다. 우리 서산과 이렇게 관련이 되면 다 그런 으뜸이고 최고가 된다 이거예요. 최치원 선생 아시죠 여러분들? 최치원 선생이 중국에서 29살 때 빈곤과 합격해가지고 최초로 부성 태수로 오셨어. 부성군 태수로. 우리 지금 서산이죠. 그때 당시에 7년 동안 근무하셨어요. 중국의 시진핑도 가장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우리 최치원 선생. 이렇게 우리 서산과 인연이 되면 으뜸이고 최고인 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런 대단한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면 좋겠고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좋은 곳에 살고 있고 여러분 자신을 믿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많이 봤죠? 뜨는 서산. 우리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이걸 모르면 안 되겠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해 뜨는 서산 얘기를 했는데 해 뜨는 서산하고 다른 걸 갖다 해 뜨는 서산하고 이 글씨하고 잘 보면 매칭이 돼 있어요. 해가 있고 해가 있어요. 이게 해입니다. 해.
뜨는 이렇게 상승기호 이렇게 뜨고 있어. 서산할 때 시읒 또 산 모양의 산. 이름과 그림이 매칭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서산이 너무 좋은 곳이라고 얘기했죠. 육해공을 다 가지고 있는 곳이야. 없는 게 없어요, 우리 서산은. 그래서 자연재해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느끼잖아요. 여기에 그 육해공 다 가지고 있다는 게 표현돼 있어요. 우리가 전국에서 세 번째로 넓은 평야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녹색으로 표시가 됐죠. 그 다음에 바다를 가지고 있죠. 서산 대산항 31개 국가 항만 중에 6대 항만에 속하는 바다를 가지고 있어요. 바다 색깔 파랗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2028년도 서산 공항이 이제 생기지. 하늘을 제패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15개의 공항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긴 큰 활주로를 가지고 있는 비행장이 우리 해미에 있는 공군 비행장이에요. 하늘을 제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태양이 있잖아요. 태양. 그래서 또 태양을 붉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잘 보면 전체가 붉은색, 여기 붉은 계통, 그 다음에 땅 색깔, 바다 색깔. 육해공을 다 여기에 우리가 표시를 한 거예요. 아까 서자가 상스럽다고 그랬죠. 상스러운 서자. 복되고 길하고 좋다. 좋다라는 이 의미를 숫자에서 찾는다면 어떤 숫자를 찾을 수 있을까? 1, 2, 3, 4, 5, 6, 7, 8, 9, 0 중에서 럭키 세븐 7자를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7개예요. 여기 세 번 사람 아마 없을 텐데 상서로울 서자. 그래서 7개로 이렇게 유니트를 나눴어요. 색상은 몇 개나 될까? 색상. 큰 틀에서는 이렇게 3개 색상이었었지만 잘 분절해 보면 8개 색상이 들어가 있어요. 팔색조 서산. 팔색조처럼 변화무쌍하게 발전하는 서산을 만들겠다. 8개 색이 들어가. 이 2개는 같은 색깔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게. 그리고 색을 잘 보면 그라데이션화 돼 있죠. 딱딱 분절돼 있지 않고 어울려져 있어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묻어져 갔잖아요. 그라데이션화 돼 있어요. 이건 뭐냐? 협치, 협업. 세상은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죠. 서로가 힘을 모으고 나누고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어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 인자가 보이나요? 사람 인자가 있죠? 사람 인자. 시민 중심의 서산, 시민이 행복한 서산을 만들겠다라고 해서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어요. 또 S자가 들어가 있죠? S자. 요 꼬부러진 게 그냥 꼬부러진 게 아니에요. 이렇게 S자. 글로벌 서산. 우물안 개구리 서산이 아니고 국제적인 도시를 만들겠다. 글로벌 서산 S자를 그렇게 한 거예요. CA가 보이나요? C. 이건 O자가 아니고 C자인데 디자인이 좀 잘못돼서 그래요. CA. 크리에이티브, 액티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액티브하게 시정을 펼쳐서 서산을 국제적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조금 이해가죠? 그래서 2016년 4월 4일 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이 해뜨는 서산이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았어요. 그 지역의 정체성과 미래 비전을 짤막한 글 속에 함축적으로 잘 표현했다라고 해서 국가 브랜드 대상을 받은 캐치프레이즈가 해뜨는 서산이에요. 이런 정도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산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좀 알아야 되겠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속에서 200개가 넘는 나라 속에서 10대 경제 대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거는 진부한 얘기예요. 10대 경제 대국이라는 얘기는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가 듣던 얘기죠.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했는데 전쟁이 53년도에 끝났죠. 전쟁이 3년 1개월 동안 치러졌어요. 한국 전쟁, 6.25 전쟁이. 그래서 국토의 80%가 폐허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국민소득 아프리카의 가나보다도 못한 67달러에 불과했었어요. 53년도에. 지금은 얼마냐? 2023년 말 기준으로 33,745달러 GNI 국민 총소득 500배가 넘게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만큼 대단한 나라가 된 거고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10대 강국이라는 얘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10대 강국.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10대 경제대국이 아니라 10대 강국 순위에 들어가 있어요. 10개 강국 중에 우리가 6위에 들어가 있어요. 2023년 8월 6일자 미국 US 뉴스지에서 발표를 했어요. 1위 미국, 2위 중국, 3위 러시아, 4위 독일, 5위 영국, 6위 대한민국, 7위가 프랑스, 8위가 일본, 우리보다 2단계 밑에요. 9위 아랍에미레이트, 10위 이탈리아. 그런데 2024년도 금년도 또 얼마 전에 또 발표했어요. 미국 US 뉴스지에서 6위 그대로 똑같아요. 7위, 8위도 그대로 똑같아요. 9위가 바뀌었어요. 9위가 사우디아라비아, 15위가 아랍에미레이트. 그것만 바뀌고 우리 우리 대한민국은 10대 강국 순위에 6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3050 클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3050 클럽.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이 되고 인구 5천만 명 이상을 동시에 달성한 나라가 지구상에 몇 개가 있을까? 7개밖에 없어요. 그 7개에 우리 대한민국이 들어가 있어요. 제일 먼저 92년도에 일본이 달성했어요. 4년 뒤인 96년도에 미국이 달성했어요. 그 다음에 2004년도에 독일, 영국, 프랑스가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이탈리아가 됐고 우리가 2018년도에 이렇게 달성이 됐어요. 그런 3050 클럽에 들어가 있다. 군사강국 5대 군사강국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7대 우주강국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얼마나 대단한 날이에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움직이는 정치권 보면 금방 망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 안에 내가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안에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서산이라는 이런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중심을 잡고 나아가면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세계 속의 한국인, 아까 오래된 분들 말씀드렸지만은 앞에서 보는 것처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했잖아요. 김용 세계은행 총재도 했어요. 손흥민 같은 이런 세계적인 축구 선수, BTS 방탄소년단. 여러분들 지금은 문화의 시대인데 BTS 얼마나 대단해요. 미국의 빌보드 차트 100, 빌보드 차트 200 거기에서 전부 다 1위를 했죠. 그리고 유엔에서 연설까지 했어요. 아니 그 노래 부르는 이런 사람들이 유엔에서 연설을 할 수 있는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리고 이 BTS 방탄소년단 팬덤 부대 아미가 전 세계에 곳곳에 깔려 있죠. 얼마나 대단한 이 한국인들의 이런 자부심, 그러한 피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선조들로부터. 우리 서산에 이런 그 좋은 땅 속에서도, 이 기력이 좋은 땅 속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산에도 군 장성 출신 얼마나 많이 나왔어요. 육군 참모총장도 나왔고 별 4개짜리가 2명이나 나왔고, 얼마 전에 차준선 또 공군 중장 온성리, 여기 온석동 분인데 얼마 전에 또 3스타가 또 탄생이 됐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노벨 문학상도 이렇게 타기도 하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진부한 얘기도 될 수가 있겠지만 하나라도 여러분들 것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이 시간이 보람이 있을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린 거 아마 중목적으로 같이 이렇게 몇 번 반복이 될 텐데, 이 피라냐 수조 속에다 넣으면 이게 식인 말 그대로 이 엄청나게 물고기에 이빨도 엄청나고 왕초처럼 막 잡아먹는 이런 그 물고기지만, 이런 어항 속에다 집어넣으면, 수조 속에 넣으면 크지를 않겠죠. 자라질 못해요. 환경이 그만큼 많은 지배를 받게 된다. 여러분들도 조그만 우물안 속에서 계속 갇혀가지고 생각부터 나는 더 이상 클 수가 없어, 나는 여기까지야, 이런 자학적인 자기를 낮추는 이런 생각은 갖지 않으면 좋겠어요. 코끼리, 서커스단의 코끼리, 어려서 어린 코끼리를 발목을 묶어서 말뚝에 매놔요. 그러면 이 코끼리는 자라면서도 나중에 어느 순간에 이 발목에 묶었던 동아줄, 이것을 풀러놓으면
코끼리 어디까지 갈까? 자기 끈 길이만큼 그 안에서만 뱅뱅 돌고 그 밖으로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 뭐죠? 습관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습관의 덫에 갇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요 금 돌았던 이 안에서만 나는 가능하고 요 밖으로 나는 못 나갈 거야. 아예 고정관념으로 안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 벼룩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톡톡 튀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 그럼 벼룩이를 유리병 속에 넣고 유리로 딱 덮어놔요. 그럼 벼룩이가 계속 팡팡 뛰겠지. 계속 뛰다가 머리 부딪히겠죠. 아무리 미물이어도 머리 아픈 거는 느낄 거야 아마. 그럼 어느 순간에 그 정도까지만 뜨고 더 이상 안 뛰어. 부딪히지 않을 정도까지만. 그러면 나중에 위에 덮었던 걸 걷어냈을 때 그 벼룩이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못 나올까요? 못 나와요. 습관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는 여기 절대 못 나가. 난 요것밖에 못 뛰어.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정관념의 무서움이죠. 여러분들도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고정관념. 나는 여기까지야라는 거. 나는 한계가 여기. 이런 생각을 절대 하면 안 된다.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그런 고정관념이나 습관의 뜻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자신을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다.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없는 세상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자신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만들어낸 지구상 최고의 걸작품이야. 내가 지구상 최고의 걸작품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나보다 저 친구는 능력이 좋아. 머리가 좋아. 부자야. 나는 쟤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 이거는 절대 안 맞는 얘기죠. 그 아이가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 그러나 그 친구가 갖지 않은 그 뭔가를 나는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고 있는 이것을 찾아내서 발현시켜 나가면 내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공을 잘 타는 걸 잘하든지 그림을 잘 그리는 걸 하든지 뭐 피아노를 잘 치든지 뭐 하든지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누구보다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찾아서 가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 자신을 항상 사랑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거는요 학생이나 사회인이나 선생님이나 누구나 해당되는 거예요. 자세를 잘 가져야 된다. 자세. 이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이런 책도 있어요. Attitude is everything. 자세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되고 학생으로서 자세를 지켜야 되겠죠. 골프 선수는 골프 선수로서의 기본 자세를 잊으면 더 이상 타수를 줄일 수 없겠죠. 축구 선수 다 마찬가지고 음악가 다 모든 기본적인 자세 갖춰야 될 그 무언가 있는 거예요. 그걸 망각하는 순간 허물어지는 거지. 애티튜드 영어로 쓰면 ATTITUDE 알파벳 순서로 본다면 A는 1번일 거예요. T는 20번이고 합하면 100이 나와요. 자, 성공을 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자세를 잘 가져야 된다. 성공하려면 돈이 많아야지. 머니 합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성공하려면 운이 좋아야지.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는데 운, 포춘 합해보세요. 얼마 나오나. 성공하려면 그리고 체력이 세지. 그리고 아니야. 그리고 뭔가 무슨 재주가 있어야지. 등등등등 여러 가지. 그런 영어 단어 찾아가지고 합해할 때 100이 나오는 숫자가 없을 거예요. 제가 다 확인 안 해봤지만 모든 지구상에 있는 단어 전체 중에서 알파벳 그 단어의 숫자를 합해서 100이 나오는 것은 애티튜드밖에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자세는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자세는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몸에서 느껴지는 외형적인 자세도 얘기하지만 내면의 자세, 생각의 자세, 방향성을 갖는 자세 등등 이런 것들 모두 포괄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라도 그러한 마음에서 정말 제대로 된 자세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임해보세요. 저는 4개월 만에 그렇게 합격했잖아요.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집중적인 자세를 가지고
도전하는 자세를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다. 긍정적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앞으로 나아가기 어려울 겁니다. 긍정의 씨앗을 뿌리면 긍정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부정의 씨앗을 뿌리면 부정의 결과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인 행동이 있을 때 뭔가 이루어지죠. 소극적으로 있을 때 뭐가 이루어지지 않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시작이 없으면 끝도 없어요.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 도전, 여러분들 나이에 가장 어울리는 단어 도전이에요. 도전. 포기하지 않는 거. 중꺾마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 도전. 도전하지 않고서는 어느 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도전한 거 시정을 하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바로 이게 자원회수시설, 소각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각장이 만드는 것 때문에 엄청 집회도 많이 하고 시장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것 때문에 시장도 떨어지기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소각장 자원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 때문에 계속 제가 밀어붙여가지고 했고, 제가 시장을 떨어지고 나서 다시 들어와서 기공식을 해가지고 지금 한 70% 이상 진행되고 있어요. 만일에 이것을 제가 꺾이는 마음으로 그 반대가 그렇게 심하고 시장 떨어질 걸 두려워해서 이걸 포기했더라면 지금 이거 할 수 있었겠어요? 지금 이게 얼마나 우리가 앞서가는지 다른 시군에서 부러워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꺾이지 않고 나가야 되는, 도전해야 되는, 이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려요. 이 할머니 누군지 아시는지 모르겠네. 여러분 운전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마 학생인데도 운전면허 딴 사람 있을 것 같아요. 저분은 69살 때 운전면허를 따신 분이에요. 5년 동안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서 계속 시험을 보면서 결국은 2010년도에 운전면허를 땄어요. 운전면허 따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2,880만 원이에요. 그 원서 떼금 왔다 가면서 기름값 뭐 이런 것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지. 2005년부터 시험을 보기 시작했어요. 몇 번 봤을까? 960번을 시험 봤어요. 필기시험을 950번 봤어. 주행시험을 10번 봐가지고 2010년도 드디어 운전면허를 땄어요. 몇 살? 69살. 얼마나 대단해요. 이렇게 우리가 도전해서 못 이룰 게 없다. 69살 먹은 70 다 되신 할머니도 저렇게 일을 이뤄내는데, 여러분들 새를 먹어도 새를 다 삼켜서 소화시킬 만한 여러분들이에요. 못 이룰 게 없는 여러분들이야. 못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런 도전 정신, 그걸 여러분들은 가져야 돼요. 안 될 거라는 생각은 아예 꿈을 꾸지 말아요. 우리가 예전에 들었던 속담 같은 거, 고쳐야 될 속담이 엄청 많아요. 올라가지 못할 나무 쳐다보지도 마라. 이게 맞을 부분도 많이 있지만 안 맞는 부분도 많아요. 왜 그래야 되죠? 왜 아예 시도조차 하지 말라는 그런 속담이 있어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다. 맞아요. 모르는 것이 약이다.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반대가 경우도 있기도 하고, 완전히 그 속담이나 사자, 성어나 이런 것들이 100% 맞는 건 아니다. 우리가 시대 변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도 많이 있어요. 할 수 있다. 자신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못 이룰 게 없다. 양팔 양손이 없는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있잖아. 친하니까 앉아있지? 서로가 얼굴하면 안 앉을 거야. 마찬가지 아니에요?
이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것만큼 정말 좋은 가치 있는 일도 없을 거예요.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의 이 교우 관계는 나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나쁜 친구는 의미가 없어요. 나쁜 친구는 머리 해야 되겠지.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들은 누구 친구 밑에서 일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친구를 여러분들이 거느리면서 일을 할지도 몰라요. 그거 무슨 얘기냐? 내가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돼야 될 것인가? 남을 오히려 내가 그분의 꿈을 이루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의 생각과 행동에 달려 있어요. 근데 좋은 친구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이거지. 좋은 친구는 평생 보험이에요. 평생 보험. 돈을 붓지 않아도 되는 평생 보험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 친구들과 다투고 좀 뭔가 싸울 수도 있겠지.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얼른 화해를 해서 더 좋은 관계로 또 복원시키고 이런 게 또 필요해요. 비온 땅이 굳어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어요. OS 오품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만 들어도 돼요. 아, 괜찮겠네. 일단 OS 5가지 S. 누구한테나 대한민국 국민 누구한테나 해당되는 얘기예요. 공무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첫째, 친절하자 이거예요. 친절하자. 웃는 얼굴을 항상 하자. 미소 짓자. 그거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 없지 않겠어요? 웃는 얼굴은 만국 공통어예요. 그리고 웃는 얼굴을 가진 사람은 재판을 받을 때, 죄를 짓고 재판을 받을 때 형량이 낮아질 확률이 높다. 치알딘이라는 분이 그런 말까지 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판사도 사람이에요. 그러면 범죄인을 딱 보는데 인상도 좋고 성심 괜찮은 성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한다면 뭔가 마음이 동하겠지. 그것처럼 웃는 얼굴, 미소 짓는 얼굴, 친절함, 이것은 평생 살아가면서 가장 큰 으뜸이 되는 가치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시집을 갔다. 항상 웃는 모습으로 가족을 대한다 하면은 얼마나 또 기염받겠어. 그런데 항상 화난 사람처럼 오고 있으면은 신랑한테도 사랑을 못 받겠지. 예를 들면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한테 사랑 못 받겠지. 웃는 얼굴, 친절, 스마일. 두 번째는 이제 심플이에요. 심플. 세상이 굉장히 복잡해지죠. 세상은 복잡해지고 법령이 많이 생기지만 뇌가 복잡한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어떤 일 처리라든가 모든 부분을 너무 복잡하게 풀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다. 간단 명료 단순하게 알기 쉽게 사람들이 나를 쉽게 접근할 수 있게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세 번째는 이제 소프트한 사람이 되자. 그리고 모든 일 처리를 소프트하게 하자. 융통성 있게 하자. 솜사탕 같이 하자. 역지사지 이런 개념이 바로 소프트예요. 소프트. 네 번째는 지금 스피드 시대잖아요.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힘이 센 자가 힘이 약한 자를 잡아먹는 시대가 아니고 빠른 자가 느린 자를 이기는 그런 세상이에요. 스피드한 사람이 돼야 돼요. 생각도 빨라야 되고 행동도 빨라야 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는 시대에 뒤떨어지는 사람이 안 돼야 되겠다. 이 스피드. 마지막 네 번째는 다섯 번째는 스마트예요. 스마트한 사람이 되면 좀 좋아요. 스마트, 깔끔하고 빈틈없고 완벽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좋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고 그렇게 일을 하자. 이게 이제 OS입니다. 오품은 뭐냐? 5가지 품을 잘 팔자는 거예요. 첫째는 머리부터 시작합니다. 뒤로 넘기면서 할까요? 머리부터. 머리부터. 두 품. 머리를 쓰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지금 창의 시대니까 그냥 남들 하는 것만 따라가면 발전이 없어요. 항상 머리를 쓰고 창의적으로 뭔가 개선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자. 두 번째는 이제 입으로 내려오겠죠. 이품. 이품을 잘 팔자는 거예요. 끝나는가요? 아, 수업을 30분만 하나요 원래? 50분. 지금 50분 됐나요 벌써? 아, 40분에 아까 시작했구나.
그럼 끝내야 되겠네. 그래서 이품 열심히 소통을 잘하고 남에게 칭찬도 잘하고 이런 거 하자는 거. 이게 이품이에요. 그 다음에 손품, 손품을 잘 팔자. SNS도 잘 열심히 잘하고 상대방한테 손편지도 쓰고 정감 있게 다가가고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일하자 이런 거. 그다음에 마음심, 신품, 진정성 있고 감동이고 감성적이고 이렇게 다가가자. 그다음에 발품 확인하고 현장 가고 이런 일들 항상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만나고 여러 가지 행정이라면 그런 거죠. 이런 걸 잘하자 이런 얘기인데 뭐 대충 그 뒤로도 몇 가지 있겠지만은 여기서 제가 그럼 멈추는 걸 시간 마치는 걸로 하고. 이게 제가 이제 손품 같은 거는 이렇게 편지를 쓰고 막 하는 거, 이렇게 시민들한테도 편지 쓰고, 이렇게 제 편지 받은 친구들도 아마 있나 모르겠네. 20살 되면 또 받기도 하고 막 그럴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있는데 시에 하는 일도 이렇게 있었습니다만 눈으로만 쭉쭉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나왔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 드릴 말씀 끝났고, 중앙고등학교의 출신이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바꿀 수 있지만 학적은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 생년월일까지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학적, 중앙고 출신이라는 학적은 못 바꿔요. 그만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길러낸 중앙고등학교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어딜 가서도 중앙고의 인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지구 최고의 선물로 안겨준 재능, 탤런트 이런 거를 찾아내서 여러분들 인생의 근과 옥조로 삼으면서 열심히 앞을 보면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역경을 두려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역경의 크기는 성공의 크기입니다. 역경이 없이 이루어진 성공은 아무런 가치가 없고 그걸 성공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도전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고, 또 그러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을 모두 이루는 바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바쁘신 그 시정에도 오늘 귀한 시간을 냈습니다. 오늘 시장님 말씀이 제가 뭐 잠깐 요약해 보면은